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썰 민법입니다. 며칠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동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당권 관련해가지고 물상대위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물상대위를 1편 그리고 2편 쪼개가지고 두 강 준비했습니다. 저당권 관련해가지고 물상대위라는 파트는 해마다 꼭 나올 수 있는 지문이고 보통 시험에서 물권법 보는 시험이라면 한 지문 정도 내지는 2개 또 많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아예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 담보물권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물상대위입니다. 한자로 좀 보면 물건 위에 대신해서 쓴다. 이게 물상대위인데요. 자, 그림을 좀 볼게요. 갑이라는 저당권 설정자, 즉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을, 저당권자가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에게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있대요. 이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부동산에 지금처럼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이 뭐냐면 저당권 설정한 이유는 뭘까요? 저당권 설정한 이유.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 소유의 주택, 그렇죠? 다른 말로 건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물론 현재 갑이라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예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내지는 다른 집도 있을 것이고, 토지도 있을 수 있고, 자동차 등도 있을 수 있다. 즉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이 저당권 설정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 재산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 중에서 그 주택,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우선 변제, 후순위보다 자기가 먼저 배당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항상 머릿속에 왜 돈 빌려주고, 물론 채권자는요 돈 빌려주고 담보를 잡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담보를 잡지 않으면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한 이유는 뭐다? 이유는 채무자 건물, 그렇죠? 건물에 대하여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이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요. 채무자 소유의 주택이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건물이 소실돼 버립니다. 건물 소실됐어. 그러면 건물 소실되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네, 단순합니다. 건물 소실되면, 자 보세요. 화재 등으로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가장 기본 민법의 센 기초예요. 센 기초. 목적물이 멸실되면 대상이 없으니까 그 목적물을 대상으로 물권, 대표적으로 갑은, 채무자는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 상실하고요. 또 내지는 그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저당권자 을은 더 이상 저당권 행사 안 돼요. 그러면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저당권자 일반적인 돈을 벌는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채무자의 재산, 은행에 통장에 예금에 1억이 있고 다른 토지가 또 있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집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차치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물 자체가 멸실되었으면 그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물권 소멸합니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 내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당권이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저당권자 을은 돈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채권자가 돌아가서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판사님 제가 갑이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라고 소송 제기해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을 전정 목적물 자체는 경매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낭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 집은 멸실되었어도 다행스럽게도 채무자가요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재 보험금 나오겠죠. 그렇죠? 화재 보험금이 나오면 어찌 보면 이 화재 보험금은요 가치 변형물, 즉 집하고 동일 가치 아니에요? 집 이꼬르 화재 보험금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저당권의 효력이 화재 보험금이라는 가치 변형, 즉 집의 가치가 변형되었잖아.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게 물상대일이에요. 즉 물건이 없어지더라도 그 물건을 대신할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면 그 다른 가치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상대일이라고 부른대요. 헐?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법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 민법 342조 물상대입니다. 자, 질권은 질물의 멸실. 아, 멸실이군요. 멸실. 멸실은 뭐예요? 없어지는 거. 그렇죠? 질물의 멸실. 질물의 멸실. 또 내지는 뭐예요? 훼손. 훼손. 또 공용징수. 그럼 어찌됐든 간에 목적물이 멸실되든 훼손되든 공용징수되든 없었다는 얘기지. 이로 인해서 질권 설정자, 그 물건의 주인이 받을 표현 보세요. 금전. 아까 봤던 집이 멸실되었다 그러면 금전 화재보험금 나오죠. 내지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네 글자로 무엇이라 부른다? 물상대이라 부른다. 다만 이 경우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해라? 압류하랍니다. 압류하는 이유는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물상대의 의미가 뭐냐라고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서 사라진 경우 물건을 대신할 다른 금전, 가치 변형물이 존재한다면 그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 물상대이라고 부른다. 다만 채무자에게 화재보험금, 가치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합니다. 이게 물상대이고 이 물상대에 관련 규정이 저당권의 준용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준용 규정 보니까 214조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 배제, 저당권에 기한 방해, 예방. 중요했던 것은 213조.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점유 침탈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저당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저당권에 기해서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또 내지는 321조는 불가분성. 기억나서 불가분성. 유치권 배우실 때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침을 전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저당권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저당권에도 불가분성이 있고 기타 등등. 제일 중요한 얘기는 342조예요. 342조. 방금 봤던 질권 관련 342조가 저당권에 뭐 한다? 준용된다. 그래서 342조를 이렇게 읽어볼게요.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헐, 됐습니다. 그래서 자, 센 기초입니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면 다시 정리해볼게요.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이라면 물상대에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에 비해서 질권과 저당권이랑 방금 봤던 질권의 경우라면 342조 내지는 저당권은 370조에 의해서 자, 다시 하고 싶은 얘기 질권과 저당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된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시험 지문에 좀 쉬운 시험들 예를 들어서 가맹거래사 이런 시험들은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된다. X입니다.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내지는 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10년 전 기출문제. 10년 전이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아, 최근에 공인중개사 31회 기출문제가 이거네. 그렇죠?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력이 없기 때문에 후손이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서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상대가 인정됨을 꼭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센 기초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판례를 좀 가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이제 시험 지문에 아까 유치권에는 물상대가 인정됩니까? 라는 지문을 이렇게 법조항으로 응용합니다. 자, 시험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고급 문제예요. 유치권은 유치물의 멸실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금전 기타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답은 당연히 X입니다. 그렇죠? 또 이에 비해서 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O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지문은 유치권에는 물상대의성이 있느냐 라는 시험 지문보다는 오히려 법조항을 응용해서 나오는 시험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표현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물상대위를 물어보는 지문이구나 라는 것은 수험생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연습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면 금방 맞죠. 근데 문제는 9번째 지금 이렇게 주면 이게 뭐지? 라고 의아심을 품는 수험생 여러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물상대위를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지금 됐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그래서 생기초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비해서 저당권과 질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상대위 요건입니다. 압류하셔야 돼요. 잠깐만. 우리 법조항을 가서 보니까 법조항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342조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에게 그 화재보험금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랍니다. 압류. 그래서 물상대를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압류예요. 압류. 그래서 자 물상대 요건이 압류인데 잠깐 보세요. 그림을 좀 보시면 화재보험금이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에게 지급. 야 보셔봐. 지급되기 전에. 그렇죠? 지급되기 전에 압류하랍니다. 압류. 그러면 압류를 한 이유가 뭘까? 왜 압류가 필요하는지 그 얘기야 지금. 화재보험금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압류하냐 그 얘기야. 그래서 압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압류. 자 볼까요? 지급 또는 인도지를 압류하는 이유는 자 포인트가 이거예요. 채무자 일반 재산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하려고 압류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당권 설정자 예를 들어서 현재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 통장에 현금 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재보험금이요 3억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쳐져 버리면 통장에 6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로서는 6억 중에서 화재보험금 3억이 어딘지를 모르잖아 지금. 저당권자는 목적물 집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야. 현금 통장 3억에 있는 요 3억에 대해서는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재보험금이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의 통장에 들어가 버리면 화재보험금 3억인지 기존에 있던 예금 3억인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섞이지 않게 화재보험금을 압류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특정하려고. 화재보험금이 이거다. 집을 대신한 화재보험금이 이겁니다라고 특정하려고 압류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압류는 누가 하느냐 그게 압류는. 물론 아쉬운 놈이 하겠죠. 아쉬운 놈이 하겠지. 그래서 압류는요. 첫 번째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압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요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 제3자가 압류해도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가 인정된다. 그럼 쉽게 표현하면 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저 집에 관계된 다른 사람이 압류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압류가 되는 순간 화재보험금이 딱 특정되잖아.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잠깐만 3자가 압류한 물건도 내가 건물 저당권자라고 나한테 먼저 배당해줘 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시험에 모든 시험에 나왔던 기출이야.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모든 시험 기출 문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스스로 해야 한다. X.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 제3자가 압류한 화재보험금도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압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채무자의 일반 재산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섞여버리면 못 찾아. 그러니까 섞이기 전에 화재보험금만 떡 이렇게 압류한다. 압류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특정. 그럼 압류는 누가 한다고요? 저당권자가 하면 좋겠지만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더라도 3자가 압류한 화재보험금이라면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자, 두 가지만 일단 기억. 화재보험금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라면 물상대 행사할 수 없다요. 잠깐만. 매매대금? 무슨 매매대금?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매도인이 자기 집을 매수인에게 팝니다. 그런데 매도인의 집에는 이미 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팔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매도인에게 매매하면 매매대금 받을 수 있잖아. 매매대금. 그렇죠? 매매대금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물상대 행사할 수 있겠냐 그 얘기야. 행사 못합니다. 왜? 자, 그림 볼까요? 자, 그림 볼게요.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팔았으면 매수인이 소유권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가더라도 저당권 따라가잖아. 그러면 매매는 목적물이 멸실이 아니야. 그럼 나중에라도 저당권자는 집주인이 가백에서 병으로 바뀌었어도 저당권자는 저 집 경매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매라고 하면 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해서 추급할 수 있다. 목적물이 멸실된 게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이 저당권은 지금 여기 보시는 요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 물상대 행사할 수 없다고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정리. 생기초. 이번 시간 두 가지만 기억해보자. 두 가지만. 3자가 압류한 화재보험금도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금이라면 가치 변형물로 보기 때문에 물상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목적물이 멸실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추급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대금이라면 물상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됐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20분 넘어가면 또 지루하셔가지고 좀 짧게 좀 끝낼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물상대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